자, 이번에는 여야가 사실은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이요. 관련 상임위가 국방위원회, 법사위원회 뭐 이런 상임위인데요. 사실은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피격 공무원 형도, 추미애 장관 보좌관도 국감 증인으로 거부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굉장히 큰 현안이 됐잖아요. 이 피격 사건,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문제들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야당에서는 이와 관련된 인물들을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질문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여당은 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 제목이 민주당 거부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한겨레 기사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국감 시작부터 증인 채택 입씨름입니다. 시작 전부터 한참을 얘기했는데 결국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피격, 추미애 아들 관련 의혹, 여당은 수사 중인 사안이다. 그리고 그만 좀 우려먹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채택을 거부했죠. 정쟁 국감 안 된다. 강력 저지 태세입니다. 반면에 야당은 한 명도 안 됐다. 한 명도. 이거 해도 너무한다. 그러니까 증인 채택이 어떻게 0이냐. 이 사안에 대해서. 보이콧 대신 실상을 알리겠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과거 같았으면은 야당이 상임위 보이콧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는 그러진 않았어요. 대신에 상임위에서 실상을 알리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이와 관련된 상황, 뭐 여야 옥신각신했거든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인 채택이 한 명도 일반 증인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피감 기관의 국정을 감사하는 데 필요한 증인, 그런 증인을 요청하지 않고 정쟁하려는 증인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증인들을 서로 요청을 하고 상대 교섭단체의 동의를 구하셔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감싸기에만 올인하는 민주당의 행태와 국감 증인 채택도 당리당략으로 하는 민주당의 처사에 분노하며 국방위 국감에 대한 최종 일정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증인 채택 문제가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이런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어떤 분을 모시기 위해서는, 부르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요. 요 주제와 관련해서 아침에 매일경제의 시그니처 프로입니다. 빈칸 채우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패널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빈칸에 들어갈 표현을 좀 맞춰주시는 겁니다. 문제 좀 보겠습니다. 제목에 빈칸이 두 개가 있군요. 무슨 여당, 어떤 여당 철벽에 첫날부터 어떤 국감이다. 그러니까 여당이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국감이 어떻게 됐다. 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요 작은 제목에 힌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뭐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국방위, 법사위, 복지위 등등 판에 박힌 듯 증인 채택해야 된다. 아니다. 정쟁 중단하라. 이렇게 여야가 맞섰다는 거죠. 북한 피격, 북한에 의해서 이제 사살된 우리 공무원이 있죠. 피격 공무원 사건. 이 관련 친형 증인 채택도 여야 공방만 계속하다 결국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련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증인 채택이 0이 된 겁니다. 0. 자, 요 내용을 제목으로 이렇게 다루는데 과연 어떤 표현이 들어갈지 먼저 박찬환 교수님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떤 제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뭐 속내는 다르겠지만 이제 겉으로는 여당이 정책 국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책?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현실은 그럼 정책 국감을 하려면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뿐만 아니라 예. 본인들도 여당도 증인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여당이 부를 증인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로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또 앞으로 미칠 수 있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국감 증인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주 집요하게 특정 증인들을 요청하는 야당이나 예. 또 그것을 반대하는 여당이나 예. 결국은 다
정책 국감은 온데간데 없고 정쟁 국감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예. 정책이 정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정책을 내세우면서 뭔가 이게 정쟁을 피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럼 이렇게 되네요. 정책 여당 절벽에 첫날부터 정쟁 국감이 됐다 오히려. 그러면은 박시영 교수님께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상황은. 아니 합의가 아니라요. 예. 엄한 데서 싸우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코로나라고 하는 사상 유례 없는 팬데믹을 겪고 있고 방역과 경제 문제가 심각한데 아니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보다는 독감 백신 관리가 더 우선이고 예. 그다음에 법무부에서는 이 방역 거부자들에 대한 관리 문제가 보다는 아들 문제가 더 쟁점이고 그다음에 과기정통부 같은 데서는 네이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아니 예. 지금 비대면, 비접촉과 관련해서 이 정보가 어떻게 우리 국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그 코로나 시대에 살기 위한 방안과 연결될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온데간도 없고 맨날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야당이 그렇게 제기를 하면 좋다 이겁니다. 그럼 여당이 반대할 수는 있어요. 그럼 여당이 그런 정책 국감을 주도할 수 있는 증인을 내세우고 예.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보면은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야 모두 정책 국감을 얘기하지만 결론은 정쟁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활과 정말 중요한 거는 막상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이나 다툼을 증인도 벌이지 없습니다.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안 가지고 지금 정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께서는 두 개의 빈칸에 어떤 표현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저는 뭐 거대 여당 철벽에 예. 첫날부터 맹탕 국감이다. 맹탕. 그러니까 거대 여당 절벽에 첫날부터 맹탕 국감이 됐다. 그렇죠. 예. 증인 채택이라는 게 여야가 서로 좀 협의해서 예. 좀 밀고 당기기 위해서 서로 주는 거잖아요. 서로 좀 양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당이 거의 뭐 178석, 180석 넘은 힘을 무기로 해서 아예 하나도 양보를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형 예. 그런 분들 얘기 좀 들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월북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이 저렇게 무참하게 살해됐는데 우리 정부는 뭐 했느냐. 그리고 진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는 좀 들어볼 만하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 그 아들은 아니더라도 그 현 병장 있잖아요. 현 예. 병장. 그런 분들 얘기는 좀 들어볼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는 유무죄를 가리는 게 수사입니다. 근데 국정감사는 국민들의 의혹이 있는 거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국정감사예요. 그리고 거대 청와대, 거대 행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입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추미애, 강경화, 뭐 이런 윤미향 이런 데만 지우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코로나19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경제 문제, 지금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진짜 국민의 신금을 올리는 거는 좀 거론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제 야당을 잘했냐. 야당 보고 영화 300이라도 한번 보라고 하고 싶어요. 왜 영화 그렇습니까? 300. 페르시아 100만 대군을 스파르타 300명이 싸워서 무찌르잖아요. 예. 예, 그런 정신 지금 국민의힘이 103석 적습니까 그게? 3분의 1이 넘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예? 명랑해 좀 봐요. 열세척 갖고 이기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그런 정도의 왜 오기도 없고 전략도 없고 그러냔 말이에요. 저는 진짜 너무 밀어붙이는 여당, 오만한 여당. 그건 문제고 싸울 줄 모르는 야당 다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감사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거를 앞으로 거의 20여 가까이 낭비할 거냐 이거죠. 예. 그래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박찬 교수님하고 윤영걸 전 대표님, 박찬 교수님은 앞에 다시 걸어주세요. 정답을 확인해 볼 겁니다. 어떤 분이 과연 맞추셨는데. 두 분 다 이 빈칸에 어떤 게 들어갈지 추정을 해주시면서 여야 모두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질타를 섞어 주셨어요, 지금요. 자, 그럼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여당 철벽에 첫날부터 무슨 국감? 정답 보여주세요. 방탄 여당 절박에 첫날부터 맹탕 국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보니까 윤영걸 전 대표님께서는 뒷부분 맹탕을 정확하게 맞추셨고요. 앞에는 방탄. 근데 이걸 거대로 하셨는데 뭐 취지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박찬 교수님은 이 내용과 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새로운 시각으로 이 표현을 좀 추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책 여당 철벽에 첫날부터 맹탕 국감, 정쟁 국감이 돼버렸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방탄여당, 맹탕 국감. 어떻게 보면 이게 글자 수도 맞힌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럼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하고 현근택 전 부위원장께는요. 지금 이 기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평가가 달려 있어요. 평가가 이 기사에는. 이 평가에 동의하시는지 그러면 동의하지 않으시는지 아니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뭐 이걸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전 최고는 이 평가에 동의하세요? 저는요 이게 결국 책임 소재가 어디 있냐가 이제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부분이다 책임 소재.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는 누구 잘못인가?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번 21대 국회 들어가지고 많은 관례를 깨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그 거대 개구리가 돼가지고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자,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소수당이 가져가는 것이 관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뭐 사법개혁이니 아니면 검찰개혁이니 또 지금 와서 보면 추미애 장관 방탄까지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결국엔 본인들이 가져갔습니다. 자, 증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과거에 이제 세월호 사고 났을 때 그때 세월호 사고 때 해경 정장에 그리고 무슨 뭐 항해사에 전부 다 증인 불러가지고 복도가 꽉 찼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증인 신청 누가 했겠습니까? 그 전부 다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 한 겁니다. 뭐 하라고요? 진실을 인양해라. 의혹을 조사하자. 새로운 것을 파헤치자. 그 진실은 언제까지 인양할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당선된 김남국 그리고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선되고 나가지고 목포 가가지고 이번 국회에서 꼭 진상을 밝히겠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언제까지 할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 세월호는 지금까지도 진실을 인양하겠다 그러고 있으면서 도대체 지금 이 사안 특히 월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니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 그분을 살폈던 사람들이 월북할 이유가 없다. 월북할 어떤 정황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월북이라고 하니까 믿어라. 라는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 국민의 어떤 의문이 가는 지점에 대해 가지고 유족들이 저렇게 처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빚이 있다 이런 식으로 명예를 훼손하지 않나. 예? 뭐 아예 단정적으로 월북이라 하지 않나. 북한에서 거짓말로 통지문이 내려왔는데 고맙다고 하지 않나.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사실 글쎄요. 국정감사는 야당의 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예. 야당도 이런 거 저희도 야당 생활 안 해본 거 아닙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 다 강한 국감을 해보고 그 당시에 훌륭한 저격수들도 배출하고 그랬지만은 굳이 따지자면 그때도 증인을 이렇게 막아세우고 자료를 통제하고 그리고 이슈를 묻어버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국정을 운영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때도. 근데 지금 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방금 봤던 여야 입장이 있었던 정리가 된 화면이 있었습니다. 아까 나온 거 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각 뭐 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얘기해요.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단 한 명도 안 됐다. 해도 너무한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이고요. 밑으로 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이죠. 국민들 피로하다. 그만하자.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좀 맞서고 있으면서 증인 채택에 대해서 대치가 되면서 결국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자, 현근택 전 부위원님께도 이제 발언 기회 드릴게요. 아까 이제 기사도 보고 정답도 맞춰봤습니다, 빈칸에. 그 기사 다시 한번 보죠. 한국일보 기사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빈칸이 있는 기사입니다. 자, 빈칸이요. 방탄여당 철벽에 첫날부터 맹탕 국감이 됐다. 이렇게 뭔가 이제 평가가 담긴 제목이에요. 현근택 전 부위원장께서는 이 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아마 상임위에서 다 다뤄지고 있는 게 대부분 상임위 다뤄지는 게 추미애 장관 아들 건하고 지금 이제 피격 공무원 건 두 건인데 추미애 장관 아들 건은 아마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도 보셨을 거예요. 4일 내내 했거든요. 4일 내내 했는데 계속 같은 말이었어요. 계속 같은 말이었고 같은 말이어서 저는 뭐 이거를 다시 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마 현병장 말씀드렸지만 현병장도 나올지 안 나올지 처음에 나온다 했다가 안 나온다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 입장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본인들의 의사도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이제 피격 공무원 관련해서는 형 부분은 저도 뭐 본인이 원한다면 나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아마 쟁점이 이제 월북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얘기할 것 같아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보기에는 아니라고 볼 텐데 근데 그 당시의 상황 지금 서욱 장관도 나와서 했지만 당초에 했을 때는 아니로 봤다가 나중에 이제 SI 감청 결과를 통해서 월북 상황을 알았다는 건데 그 상황에 대해서 과연 형이 알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은 형의 증인이라는 거는 평소의 생활이라든지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이준석 최고도 얘기했지만 결국 아마 사생활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 빚이 있다든지 어떤지 아니라든지 어쩐지 그럴 사람이 아니라든지 나오는 건데 그게 과연 적절한지 저는 뭐 그거는 좀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국감이라는 게 뭐 국민들의 관심사고 그러면 예. 뭐 이렇게 모든 상임위에서 다 이 문제 다룰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추미애 아들 건은 뭐 국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피격 건은 국방인 정도에서 한두 사람 정도의 어떤 증인을 합의를 해서 어쨌든 국감이 지금 한 2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뭐 최소한의 뭐 증인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뭐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증인 채택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의견을 좀 주셨어요. 그러나 여야는 계속 대치하고 있습니다. 뭐 증인 채택 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워낙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요. 자, 다음 기사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당직사병 얘기가 있어요. 이 사안이 이제 시작된 거죠. 당직사병의 어떤 얘기로부터.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제기 당직사병. 추미애 장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당직사병은 이 휴가 복귀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통화를 했다. 왜 안 들어오느냐? 이 얘기를 했다고 처음에 얘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추미애 장관 아들 측에서는 그런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이 검찰 조사에서는 통화 사실을 인정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통화 자체를 부인해오던 아들 서 씨가 검찰 조사에서 통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 지금 H 측, 이 당직사병 측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녹취 파일 내용을 좀 공개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서울 동부지검 관계자가 뭐 확인했는데 서 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 인정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검찰도 확인한 건데 이거를 마치 자신을 거짓말하는 걸로 몰아갔다. 이건 명예훼손이다. 고소한다. 좀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마침 오늘 정구택 전 부위원장, 정구택 변호사가 나오셨어요. 지금 이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를 맡고 계시잖아요. 뭔가 이거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설명 좀 그러니까 해주시죠. 뭐 저랑 통화 어제 했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여기 기사 중에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제 김영수 소장이 이제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그 현 병장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뭐 공무지검 공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공부지검 공보관이 뭐 수사 과정에 확인했다. 저희들은 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25일 날 현 병장과 통화한 거를 수사 과정에서 인정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아마 공보관이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은 이거는 그러면은 이쪽에서 지금 이 당직사병이 얘기하는 게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인정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검찰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희들 입장은 23일에서 25일 사이에 한 번 통화는 했다 부대하고 예. 근데 실제로 또 통화를 했다는 다른 병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현 병장과 통화한 걸 인정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러면은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 동부지검 관계자하고 통화한 이 녹취 파일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은 이거예요. 제가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다. 서 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 인정했다. 이 부분인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네, 사실과 다르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 공보관 녹취록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25일인지 20일인지 20일 처음에는 20일 얘기를 많이 해요. 20일인지 예. 인정했다는 취지로 얘기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수사 과정에서 인정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변호인 입장문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제가 뭐 핑계 대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9월 7일 날 들어왔어요. 변호인으로. 입장문이 나간 건 9월 2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계속 어떤 그동안의 변호인 입장은 유지한다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예. 이제 저는 뭐 지금 아마 지금 사과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예. 저도 사실은 뭐 이 일을 하면서 이제 가짜뉴스 뭐 추미애 이해찬 아들이니 이런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뭐 고소해라 민사소송해라 하지만 사실은 뭐 사과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는데요. 뭐 예. 그런 분들까지 제가 굳이 다 일일이 뭐 거론하면서 그런 저 정구택 변호사 사실 그런 오해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어떤 분의 제가 아들이 뭐 사위가 소송하라, 아니냐 뭐 아니냐. 고소하라 예. 이런 분들 많았어요. 민사소송 예. 하는데 제가 굳이 그러고 싶지 않다 그랬고 뭐 사과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지금 김영수 소령도 어찌 보면 뭐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화도 아마 공보관은 기자로 알고 아마 통화했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보통 공보관은 기자들하고 통화하니까. 근데 과연 김명수 소장이 공보관한테 전화해서 그거를 녹취를 공개하는 게 난 적절한가? 그것도 저는 좀 이상하다 보고요. 그다음에 예. 이 문제는 결국은 뭐 지금 뭐 800명 뭐 내치인도 고발한다는데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12일 날 뭐 고발한다 그랬으니까 저는 뭐 그 전이든 아니면 그 후든지 간에 결국은 현 병장하고 서일병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만나서 서로 간에 좀 화해를 하고 푸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봐요. 저도 대리인이고 예. 김영수 소장도 어차피 대리인이기 때문에 예. 뭐 대리인들이 나서서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지 만나서 젊은이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현병장 고발하는 얘기가 많았어요. 예. 현병장 왜 고발하냐? 저희들이 이제 그때 뭐 예. 이제 대령이나 이거 고발했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인데 우리가 꼭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두 젊은 어쨌든 현병장하고 서일병이 만나서 해결하는 방법이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화면에 봤던 내용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당직사병 측에서 한 내용 화면 있는 거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직사병 측 얘기예요. 당직사병이 거짓말했다 한 추미애 장관과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 고소하겠다. 그러니까 이유는 허위사실 적시 예의상 명예훼손 혐의예요. 근데 방금 정근태 변호사가 여기 아들 변호인에 해당됩니다. 지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 여기서 주장하는 바와 다르다. 그러니까 인정한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아마 좀 더 얘기하면요. 따져봐야 될 문제 같은데. 그 아들 변호인의 입장문이 나간 게 9월 2일이에요. 예. 기존에 이전 변호인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다 나왔으니까요. 아. 제가 들어간 건 9월 7일이고 예. 그 이후에는 제가 뭐 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예. 저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 없다 정도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그 때문에 이전부터 그렇죠. 저렇게 사실은 김영수 나왔던 소장한테도 설명.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에요. 예. 예전부터 뭐 영화 할 때부터도 같이 예, 했었고 예. 이래서 뭐 그렇다는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약간 반영이 안 되는 알겠습니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그 뭐 부분 이걸 지금 굳이 이게 주장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렇죠. 엇갈리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근택 전 부의장께서는 해법으로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 아들 서 씨와 이 당직사병이 만나서 어떤 화해 과정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이중섭 전 최고위원이 질문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뭐 이건 당연히 당사자들 간에 어떤 갈등은 푸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는 예. 거고요. 그게 만약에 법적으로 간다. 이건 개개인의 역체에 따라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보면 국회의원 김용민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중권 교수한테 조국 똘마니 소리 들었다 해가지고 진중권 교수 고소한다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개개인의 역지가 다르기 때문에 뭐라 평가할 수 없고 김용민 의원께서는 조국 똘마니 소리 들었다 해가지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고 계시다고 하니까 고소하시면 되는 거고 현근택 변호사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현병장이 아직 나이가 젊고 어쨌든 공익적 성격의 제보이기 때문에 고소하지 않겠다. 뭐 개개인의 판단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국민들이 관심이 있을 부분은 사실관계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왜냐하면 이 추미애 장관에 대해 가지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뭐 무혐의 나온 것과 별개로 실제로 그러면은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 이런 분 많이 받고 그리고 아까 당직사병이 25일 날 전화를 했느냐 그리고 서일병이 받았냐 안 받았냐가 처음에 문제가 된 것은 그렇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무너질 수 있는 알리바이들이 좀 있기 때문이에요. 예. 서일병 측에서. 근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되면은 저는 아마 사실관계는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쪽에서는 검찰 쪽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했는데 왜 나를 거짓말한 것으로 몰아가느냐 이런 이 문제를 지금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 사안에서 보통 예. 우리가 일관성이나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빙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이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신빙성이나 아니면 일관성에 대해서 뭐 지적하는 분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지금 공격받기 시작한 분은 추미애 장관이 어쨌든 본인이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예. 국회에서 답변을 뭐 27번 잘못했다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방이 길어지는 겁니다. 제가 한마디만 추가합니다. 예, 유영권 대표님. 동부지검 공보관이 예.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이 그걸 다 인정했다. 통화한 걸 현모 병장하고. 예. 그 얘기는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예요. 예. 뭐 현 변호사는 그 아니라고 그랬는데 뭐 저 사안은 나는 구체적인 거는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예. 공보관이라는 자리는 자기가 아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담당 부서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하냐. 그렇겠죠. 그리고 최고 그 지검장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갖고 얘기하는 게 공보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조직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게 얘기할 때는 공포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공포 섞인 말로 얘기한다. 공포관이라고도 하고. 항상 배고프다고 해서 공보관이라고도 할 정도로 예. 공보관은 그 동부지검을 대표해서 대외 창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분이 얘기한 게 틀렸다. 저는 상당히 좀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기사로 다뤄지고요. 고소한다는 입장을 냈고. 근데 지금 정근택 변호사는 약간 이건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뭐 이 사안 요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